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엑셀 VBA 일곱 번째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공공 데이터 포털의 그 API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 되겠습니다. 그 API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서로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 간에서 저희와 같은 클라이언트의 그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제공하는 서버의 응답 형식으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API 방식이 Presentation State Transfer. 저희가 그 웹페이지와 같은 그 그래픽이 있는 가공된 상태 이전에 그 원시 텍스트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의 API를 말합니다. 그래픽이라든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요 그 포인트, 그 텍스트 자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공하는 그 형태가 지금 현재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API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그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근할 때는 요 네 가지의 그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는 요청을 하니까 get을 사용하겠죠. 그 URI, 그 URI 형태로 만들어서 정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서버는 자료를 보내주는 이러한 그 데이터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그 정보를 따로 저장하지 않고 처럼 get 방식으로 자료를 요청을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마치 그 브라우저에다 우리가 그 URL을 입력하는 것 같이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프로그램 방식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엑셀 VBA를 통해서 프로그램적인 방식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버는 그 응답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강좌에서 진행할 것은 XML 방식으로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으로는 제이슨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주소지는 data.go.kr 그 정부 사이트죠.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하신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강좌에서 진행할 내용은 그 아파트 매매 실거래를 가지고 한번 그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를 받아서 엑셀 시트로 바인딩하는 것까지 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한 후에 이 절차는 뭐냐면 오픈 API를 활용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요약하면 이 사이트에 방문하고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우리가 요청할 자료를 검색을 한 다음에 그 활용 신청을 하고 여기까지를 사전에 진행을 해 놓은 다음 이제 프로그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마이 페이지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개발 계정 상세 보기라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두 가지가 됩니다. 인증키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일반 인증키를 가져올 때 꼭 중요한 것은 여기 엔코딩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트 부분 제가 지금 가려놨죠. 여기 비밀번호 같이 그 암호문 같이 긴 문장이 있는데 이것을 꼭 카피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엔드포인트라는 부분은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실습을 통해서 어디 부분인지 해당 주소지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픈 API 를 검색을 해서 우리가 오늘 강좌에 같이 실습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 이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활용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활용 신청 후에는 약 한 1, 2분 정도 있으면 바로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승인이 되고 즉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활용 신청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실습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 데이터 포털 신청하실 때 우리는 웹 개발입니다. 그 다음 보통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엑셀 VBA를 통한 정보 조회 및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첨부 파일 부분은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불어서
그 자료 교환 및 보관의 두 가지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두 가지 방식이 주로 우리가 그 웹을 통해서 자료 교환을 하게 됩니다. 일반 텍스트 형식의 그 방식인데요. 그 XML 방식이 주로 그 MS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JSON 방식이 요즘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 두 개가 목적은 유사한데 요즘에 그 JSON 방식을 많이 쓰는 것은 처리 속도가 조금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제 진행하고 있는 엑셀 VBA는 전에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그 XML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JSON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데 안정성이 있는 XML 방식을 오늘 이번 강좌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ML은 그 태그 형태로 마크업 언어예요. 그러니까 HTML 언어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그 태그를 HTML 태그와는 다르게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는데 이것은 여기와 같이 계층적인, 이게 XML 파일을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계층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위 그 루트가 있고 차일드 로드, 형제 로드, 그리고 그 서브의 차일드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최종 목적하는 데이터는 자식 노드가 없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앵글 브라켓으로 되어 있는 게 HTML 태그하고 유사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이건 좀 더 사용자가 정의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노드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그 데이터를 키밸류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프로그램 방식으로 각각 분해해서 엑셀 시트의 셀에 조립을 우리가 형태에 맞게끔,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 형식에 맞게끔 다시 재조립하는 것이 이번 강좌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API로부터, 그러니까 데이터 포털로부터 우리가 자료를 수신하게 되면 이러한 형식으로 자료를 수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트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가장 최상의 그 이것이 루트 로드가 되는데, 이러한 그 조상 요소가 되고 모든 그 요소, 이렇게 앵글 브라켓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요소라고 하는데 모든 요소의 조상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노드는 이 전체를 이제 각각의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마다 이제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태그들이 이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드는 보통 그 부모, 형제, 자식 노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노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부모 노드가 되고 이 노드는 자식 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같은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같은 라인에 있는 이런 노드들은 당연히 형제 노드가 되겠죠. 그리고 디센던트라고 하는 것은 이 노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하부에 있는 모든 노드들, 그러니까 자식과 그 손자 노드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센던트라고 하는 키워드 염두에 두시고요. 시블링스라고 하는 건 형제 로드, 차일드 로드, 이러한 한 5가지의 그 용어들은 조금 익숙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엑셀의 그 셀에 반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거냐면, 보시면 뭐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래서 엑셀의 행 부분은 반복되어지는 형제 로드 컬렉션이라고 했죠.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시면 이 아이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템 부분이 쭉 펼쳐져 있지는 않지만 이 항목들이 다 반복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엑셀의 행으로 구성을 하겠죠. 그리고 엑셀의 열은 자식 노드가 없는 최종 노드 컬렉션,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엑셀의 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매트릭스를 그려보면 이렇게 구성이 될 때 자식 노드가 없는 최종 노드의 컬렉션, 이 부분이 각각의 이 열로 반영이 되겠고, 그리고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태그의 그 로드는 전부 행으로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저장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것은 같이 실습을 통해서 구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처음 배우시는 기능 중 하나가 펑션 함수입니다. 펑션 함수는 무엇이냐면 서버 함수와 같은 계열의 함수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펑션이라는 함수는 뭔가 반환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그 서버 함수는 여기서 쭉 진행을 한 다음에 그냥 엔드 펑션에서 끝나버리고 이 하나의 독립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지금 이 구조와 같이 펑션 함수는 예를 들어서 호출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range a1이라는 밸류에 어떤 특정한 값을 상수로 15다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 어떤 특정 펑션 함수의 어떤 결과 리턴되어 오는 그 값을 넣겠다고 하면 이러한 형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펑션 함수의 함수 이름이 이렇게 값 반환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값 반환 함수에 아규먼트 456을 넣어서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456이 여기에 파라미터에 딱 다시 복사가 되면서 이 값을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456과 123이 더해진 값이 값 반환 함수라는데 다시 리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 값이 다시 이렇게 리턴돼서 옵니다. 579가 되나요? 여기에는 579라는 값이 레인지 1에는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로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펑션 함수는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런 형식, 구조 형식이 서브 루틴 함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반환을 할 때는 한 펑션 함수 내부에서 자기 함수명에다가 반환할 값을 할당을 하면은 반환이 되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이름이 함수 이름인데 여기다 값 반환 함수를 기재를 하고 이 반환할 값을 할당을 하면 반환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환할 값에 대한 형식을 바로 옆에 같은 라인에다가 as 키워드를 써서 add 인티저면 인티저 형식, long이면 long 이렇게 반환할 형식을 기재해 주는 것이 좀 특이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펑션 함수를 오늘 이제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 내용도 실습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오류 처리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이제 배포 단계로 들어갔을 때 프로그램이 다운이 되지 않고 오류가 있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합계를 내는 공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함수에서 사용자가 실수로 문자열을 넣었을 때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또는 숫자를 0으로 나눈다든지 이러한 오류를 발생시킬 때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원만하게 프로그램이 다운되지 않고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개발자들은 오류 처리를 필요한 부분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 처리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네라리즘 렉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고트 이동할 라벨명이 있고요. 그리고 고트 0. 보통 이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리즘 렉스트는 여기 기재된 내용처럼 전체 프로그램 맥락에 영향이 없는, 중요도가 없는 이 정도 에러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코드일 때는 에러가 발생을 해도 무시하고 다음 코드로 계속 진행하라는 내용이 됩니다. 고트 이동할 라벨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해당 코드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특정 지점으로 건너뛰게 하거나 또는 반복문을 사용을 했을 때 100개의 처리 중에서 만일 50번째 에러가 났다. 그러면 에러를 무시하고 51번째에서 계속 진행을 하게끔 할 때 보통 이렇게 언에러 고트 이동할 라벨 이런 에러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트 0은 에러가 발생을 하고 처리를 했는데도 에러 번호가 0이 아닌 0 이상의 번호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코드 내부에서 처리할 때 로직은 에러가 있는 상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에러가 없는 것은 항상 0번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0 이상의 번호가 특정 번호가 지정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초기화해주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작성하기 전에 먼저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회원 가입하고 그 API 신청하는 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글 검색해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도메인이 짧고 외우기 쉬우니까 이렇게 주소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data.go.kr 회원 가입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간단합니다. 이름과 이메일을 넣으시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일반 회원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입력을 하시고 여긴 실명인데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인증을 해주시면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가입이 완료가 되면 다시 이 사이트로 오셔가지고 로그인을 해주십니다. 저와 같이 하신 다음에 여기서 그 넣어야 될 키워드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해 둔 자료 여기서 어떤 공공 데이터를 찾으시나요? 이 부분에다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시면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에 총 29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 그 오픈 API 8건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부분 활용 신청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저는 활용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다고 나올 테니까 저는 다른 자료를 여기 상세 자료를 저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활용 목적 그리고 동의합니다까지 해서 활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 한 1, 2분 정도 있다가 승인이 될 겁니다. 그러시면 활용 신청을 저는 지금 상세 자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꼭 여기 보시면 실거래 자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이것을 활용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신 다음 승인이 되시고 하면 이제 마이 페이지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한 건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고 그러면 밑에 승인된 그 목록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 내용에서 그 상세 설명에 들어가시면 그 내용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카피하겠습니다. 여기 그 물음표 전까지 요 트레이드까지 카피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최종 접속할 주소지가 됩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프로그램 코드에 이렇게 붙여놔 주시면 됩니다. 붙여놓고 이제 저와 같이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만들어 놨던 그 모듈 UMAPI-SF부터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조를 추가하겠습니다. 항목은 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방법은 도구에 참조를 클릭을 하시고 마이크로소프트 부분을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WinHTTP 이렇게 되겠습니다. WinHTTP 서비스하고 XML 6.0 이렇게 되겠죠. 여기 추가를 하신 다음 확인을 하시고 나오고 메인 서브루틴 함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서브 이 두 가지의 그 참조를 이렇게 변수로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API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그 프로토콜에 대한 라이브러리이고 이것은 그 서버의 응답으로 보내줘온 XML 문서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여기까지 해두신 다음 다시 그 모듈 중에 우리 그 키 값을 저장한
키값을 저장하기로 한 API URL이라고 하는 이 모듈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초기에 말씀드렸던 듯이 그 인증 키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public const key as string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붙여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포털에서 API 신청이 승인이 되시면 요 내용이죠. 그러면 일반 인증 키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이 const란 키워드는 다른 그 서브 루틴에서 이 값을 변경할 수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키워드예요. 그래서 const라는 키워드를 쓰시고 변수 이름은 키, 대문자로 이렇게 상수는 보통 대문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값을 할당할 수가 있어요. 주소지, 우리 그 엔드포인트 주소지는 여기다 일단 그 주석 처리를 하시고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을 해 두었는데요. API 주소지는 굉장히 길게 이렇게 쭉 따라오죠. 이것을 한 줄이 아닌 여러 줄로 분리해서 기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달해야 될 파라미터가 3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URL에 보통 그 파라미터를 전달을 할 때는 이러한 형식을 취합니다. 여기 최종 웹페이지까지라는 것이 그 엔드포인트가 되겠죠. 그 주소지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키, 우리가 받은 인증 키, 여러분들이 그 회원가입을 하면 받은 그 인증 키를 여기 물음표 다음에 파라미터로 두 번째 넣고 그리고 이러한 그 키워드가 있어요. 지역 코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느 지역에 자료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부분을 넣는 부분이 그 LAWD CD 부분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deal YMD라고 되어 있는 것이 거래 신고 그 연도와 월 해서 6자리가 되겠습니다. 원하는 지역을 파라미터로 변경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참고 삼아 제가 여기 지역 코드를 이렇게 넣어 놨는데요. 이 지역 코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지역 코드의 전체 지역 코드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해당 지역 코드를. 그래서 이 사이트를 카피하신 다음에 방문하게 되면 이런 사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행정 표준 코드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코드를 보실 수도 있고 검색하실 수 있는데 이 코드를 법정 코드 전체 자료라고 하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코드를 여기다가 그 앞에 5자리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10개의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자리만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URL 조립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러한 주소지들이 있죠. 이렇게 주소가 쭉 길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분해한 거는 요것과 요것을 비교해 보세요. 이 스트링이 한 줄인데 이 한 줄의 그 스트링을 여러 줄로 나눌 때는 이러한 형식을 취합니다. 이걸 보시면 URL as string이라고 해서 스트링 변수를 URL에 선언을 했죠. 첫 줄을 하나 넣으시고 할당을 하시고 그 URL에 문자열 연결 문자 그 키워드를 넣으시고 두 번째 라인을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쭉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키워드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 키워드가 3개가 필요한데 URL에 연결 문자 넣으시고 물음표 넣으시고 여기는 그 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키 부분이 있죠. 이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키 안엔 우리가 받은 인증 키 이 부분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물음표 서비스는 하고 줄바꿈을 하신 다음에 키를 넣으시고 그 다음 이 부분 지역 코드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물음표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엔드 연산자를 써서 파라미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이름을 넣으시고 값 넣고 요거는 조금 전에 봤던 요 사이트에서 참조를 해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궁정동이다 그러면 이렇게 10개의 코드가 있는데 이 중에 앞에서부터 5자리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검색해서 찾으셔도 되지만 이 코드 전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딜 그러니까 거래 연월은 6자리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월은 넣으시게 되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오류가 날 겁니다. 지난달 이전 거부터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펑션이죠. 그러니까 값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신 바와 같이 펑션의 이름, 함수 이름명에 넣으시고 거기다가 이 전체 조립한 URL을 이렇게 할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 형식은 스트링 형식이다. 이렇게 해준 이 함수를 보시고 이 화면을 멈춰 두시고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와 다른 부분은 키 부분이 다르죠. 그리고 원하시는 지역과 요거는 임의대로 계속 앞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API URL 모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이 const 키는 서버 함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루트 안에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변수가 되는데 이 밑에 어떤 그 서버 함수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 루트에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펑션 함수는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쓴 다음 이런 그 주소를 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다시 모듈로 돌아와서 계속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컬렉션 객체가 되겠고요. 루트 로드, 그러니까 아이템을 가져올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 노드는 이 변수는 위에 그 컬렉션의 그 노드 리스트를 개별적으로 받을 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포이치 문을 돌면서 이 컬렉션을 돌 때마다 각각 하나씩 받을 변수가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제 차일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선언이 되었습니다. 변수 선언이 되었고요. 그 다음 그 API 서버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먼저 접속 후에 받을 변수를 먼저 XML 문서를 받을 변수를 먼저 초기화하고요. 이렇게 XML 문서를 받을 변수를 초기화를 했습니다. 주로 서버에 접속하는 내용이 되겠죠. 여기에 그 선언한 변수는 미리 인스턴스가 바로 즉시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오픈하고 우리가 서버에 요청할 땐 그 get 동사를 사용해서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 URL 이 URL은 아까 그 사전에 설정해뒀던 이 내용이 되는데 우리는 이 URL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펑션을 통해서 값을 받아오기 때문에 API URL이라고 하는 이 함수명을 호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동기 방식으로 접속을 한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서버에 요청을 보내는 send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코드를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으면 서버가 응답을 하겠죠. 응답을 하고 자료를 전송해 줍니다. 그래서 그 전송해 주는 자료를 수신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자료를 수신한 다음에 그 자료가 이상 없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먼저 그 자료를 보내올 때는 이러한 식으로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XML 도큐먼트 선언한 변수 로드 XML 하고 XML HTTP에서부터 response 텍스트 이렇게 하시면
이 객체에 서버가 보내준 자료가 담깁니다. 그런데 여기 load xml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컨트롤 I를 눌러보면 이렇게 그 도움말 기능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as boolean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as boolean이라고 하는 요 신텍스가 좀 눈에 익지 않습니까? 이게 펑션이라는 뜻이에요. 반환값이 있다는 것. 그러면 반환값이 그 boolean, 그 참 거짓으로 추측해 보시면 자료 성공이면 true, 자료 실패면 false라는 것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받을 변수 result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리언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죠. 그래서 위에다가 바로 위에다가 만들겠습니다. dim result as boolean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성공 여부가 이 변수에 담겼으면 이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if문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의 그 안정성을 도모해야 되겠죠. if나 then exit sub 이 의미는 예를 들어서 load xml이 성공을 했다면 true가 오겠죠. true가 오면 거기에 true에 not을 했으니까 false가 되죠. false가 되면 then 다음을 진행 안 한다 그랬죠. 만일 그런데 실패를 하게 되면 여기에 false가 담깁니다. 거짓이 그러니까 false가 담긴 거에 not을 했으니까 true가 되죠. 부정은 true, 긍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요 then 다음에 요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데 정리하면 자료 수신이 실패하였다면 밑에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서브 루틴을 빠져나가라. 프로그램을 종료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자료를 수신받지 못했으니까 더 이상의 코드는 의미가 없겠죠. 이런 로직이 됩니다. 그래서 API 서버로부터 자료 수신 실패 시에는 모든 서브 루틴을 빠져나간다. 이 포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을 했다, 자료 수신을 했다, 성공을 했다 하면 바로 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여기에서 계속 코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료 수신 후에는 먼저 그 수신된 자료를 컬렉션에 이제 미리 선언해놨던 요 컬렉션에 이제 담아두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그 아이템, 그 루트에 대한 그 아이템 컬렉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요 아이템스, 이게 아이템 항목들이 되겠죠. 우리 그 엑셀을 보면 열이 됩니다. 열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쭉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템즈를 다 담는 컬렉션. 이미 담겨져 있는 XML 도큐먼트 객체에서부터 꺼집어내야 되겠죠. 도큐먼트 엘리먼트에 셀렉트 노드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건 하나의 문법인데 슬래시 2번을 하고 아이템이라는 로드를 찾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트 로드스에는 이 슬래시 2번의 의미는 이 아이템이라는 로드를 포함한 모든 그 자식 노드들을 다 담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템을 포함한 이 전체 하위 이 노드들을 전부 다 담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층별로 역슬래시 2번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담았으면 이제 for 루프를 돌면서 여기 먼저 열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열을 구성한다는 건 거래 금액, 거래 유행 이것이 열 이름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름을 요 하나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정보가 담긴 주요 로드는 딱 이렇게 해서 그 컬렉션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루트 로드스를 이제 전부 돌아가면서 분해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절차 이것을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셀 주소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열에 대한 그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돌겠는데요. 일단 여기서 루트 로드스 네, 이렇게 루프문을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 아이템 로드에서 모든 컬렉션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이템 0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루트 로드의 모든 아이템 중에서 0번째 깊이에 있는 로드의 차일드 로드스. 그러면
요 의미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그 루트 로더스는 이 아이템이 되겠죠. 이 모든 아이템이 되는데 이 아이템즈의 0번째, 즉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1이면 깊이가 요로 내려가겠죠. 그런데 아이템즈의 0번째의 차일드 노드스,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이 다 되겠죠. 자식 노드니까 이 모든 노드의 랭스, 그러니까 요거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거의 개수, 열의 개수가 되겠죠. 열의 개수를 1번부터 이 열의 개수를 요만큼 만들려고 하는 뜻이 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워크시트에 반영을 해볼게요. sales 하고 행은 첫 번째 열이니까 1이라고 적어주시고 열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옆으로 변경해 나가야 되겠죠. value는 그 다음 이렇게 작성을 하고 합니다. 자, 이 의미는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양한 그 표기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루트 로드스의 0번째 컬렉션에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아이템. 그 차일드 로드스의 이건 또 다시 그 아이템이라는 그 키워드를 썼어요. 그 아이템의 i-1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차일드 노드스의 이게 컬렉션이죠. 아이템, 이 각각의 아이템의 그 순번이 있는데 여기는 0번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차일드 노드스는 요게 다 담겨 있는데 여기는 0, 1, 2, 3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포문에서는 1번부터 들어왔으니까 여기 1에서 1을 빼줘야 0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 금액, 거래 유형 쭉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줄을 좀 바꿔 놓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워크시트에 대한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최상단 부분 우리가 즉 작업할 워크시트를 초기화하는 설정이죠. 요 시트 1입니다. 그래서 시트 1의 이름도 바꿔볼게요. set 워크시트의 이번에 네임은 그 데이터라고 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시트의 기존의 그 내용은 서식을 포함해 전부 다 클리어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목 타이틀이 제대로 와서 붙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쭉 열 이름이 이상 없이 붙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지금 노드들을 옆으로 쭉 펼쳐놓은 것과 같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거래 금액, 거래 유행, 건축 연도, 년, 법정동, 아파트 이런 식으로 제대로 들어와 있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타이틀이 붙었으니까 본 내용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 내용에 앞서서 이제 이번에는 그 서식을 하나 좀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열 이름이기 때문에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더도 셀 보더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셀 보더까지 첫 번째 실험이 끝났으니까 여기 이제 각각의 루프를 돌 때 이 해당 셀의 서식을 지정해 주면 되니까 그대로 이걸 카피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셀을 지정 방식은 인테리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사용을 합니다. 인테리어 컬러 지난 시간에 배웠던 VB 옐로우 8가지 컬러 중에 옐로우 컬러를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셀의 외곽선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컨트롤 V를 하시고 borders 그리고 line style 이것도 이제 상수가 하나 있는데 엑셀 연결선 쭉 연결되어 있는 의미로 엑셀 continuou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수 항목은 엑셀 VB를 border line style로 검색하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선이라든지 뭐 이런 그 스타일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노란 배경색이 들어가고 외곽선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링이 틀렸네요. 이렇게 이제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노란색을 쳐지게 되는데 여기 중지 재설정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기화가 돼요. 그리고 여기 라인 스타일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쭉 배경색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데이터를 이제 바인딩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가운데 가로 가운데 정렬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Horizontal Alignment Excel Center. 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네, 가운데 정렬이 잘 되었죠? 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조정을 할 텐데 여기까지 또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여기 연이 현재는 문자가 짧으니까 좋게 폭 조절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데이터 바인딩 이 내용도 이제 for loop를 사용하겠는데 이번엔 for each loop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기 위해서는 위에 그 i 변수를 선언을 했듯이 이중 포문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중 포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하는 이유는 행과 열을 좌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2차원 매트릭스 거기에서는 항상 그 이중 포문이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당연히 행과 열이니까 좌표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행 번호와 열 번호. 그래서 위에 i 선언했듯이 같은 맥락으로 j를 위에다 하나 더 선언을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 초기화를 합니다. 행은 두 번째부터 시작할 거고 열은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행은 i가 되겠죠. i는 2. 그 다음 옆으로 연결해서 할당을 할 때는 컬론을 찍으시고 j는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기로 한 그 에러 처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구문은 이와 같습니다. on error 라벨로 일단 이동을 시킵니다. 루프로 할게요. 컨테이너 루프. 이것이 이제 이 라벨로 이동을 하라는 의미인데 라벨을 만드는 방식은 이동할 부분에다가 이 이름과 똑같은 형식으로 라벨을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 콜론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외축으로 이동하면서 라벨이 됩니다. 이 라벨 내용에다가는 이렇게 적게요. resume next. 네. 이 의미는 아무 소리 말고 여기서 만일 어떤 특정 노드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으면 resume next를 만나게 되면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루프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100개가 있다면 50번째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51번째 로드로 계속 컨티뉴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열에 대한 그 차일드 노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중 폼은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루트 로드 각각의 로드를 이제 분해했는데 이 의미는 이 로드 안에 이 로드에 이제 첫 번째 로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로드의 그 차일드 로드스는 바로 이것이 되겠죠. 이 컬렉션이 되고 이 개별 노드에 대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차일드 노드. 그러면 우리가 그 워크시트에 이제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네임을 가져왔고 이번에는 이제 텍스트 이 내용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소 지정은 시트의 셀즈에 i번째 열에 j번째 i번째 행의 j번째 열의 value는 child node text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번째 행과 첫 번째 행, 그러니까 여기에 셀에 그 2와 1이 들어가죠. 그것이 2번째 행의 첫 번째 셀, 여기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차일드 노드에 글이 들어간다. 텍스트가 들어가라. 제 인덱스 번호를 하나씩 더해줍니다. 이건 그 지난 강좌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두 번째,
그 i도 한 칸을 내려주고 행을 내려주고 대신 j는 첫 번째 행이 기록이 다 끝났으면 다시 첫 번째로 되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열은 1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바인딩이 끝나게 되겠죠. 지난 시간 웹 크래핑 할 때 했던 내용이니까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 또 스펠링이 틀렸네요. 여기 초기화 할 때 한번 눌러주시고 차일드 노트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가 쭉 들어왔어요. 몇 개의 자료인지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49개 자료 건수가 있네요. 이상 없이 자료가 잘 들어온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설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지역 정보를 가지고 찾아보면 됩니다. 이제 데이터까지 들어온 거는 완성을 했으니까 다음에 진행해야 될 내용은 서식을 좀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동 필터 기능을 넣어보겠습니다. 하는 방식은 먼저 이 데이터가 있는 범위를 선택을 프로그램적 먼저 워크시트에서 데이터가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은 used range 이렇게 하시게 되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토 필터는 true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끝납니다. 오토 필터는 true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필터 기능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택한 열 지금 보시면 이 자료가 들어온 게 지금 이 부분이 일자 부분이 들어와 있죠. 월과 일 일자 부분을 한번 소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순으로요. 역시 그 기존의 필터를 지우고 문장이 기니까 위드문을 사용하겠습니다. 위드 소프트 위드를 누르시고 그 엔드 위드 이 사이에 기능을 넣으면 소트 필드는 추가를 하고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넣어줘야 될 아규먼트들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 순서에 맞춰서 넣어도 되지만 그 아규먼트의 이름을 넣고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이름을 넣을 때는 키 부분은 이렇게 콜론을 찍으시고 이퀄 표시를 하고 여기에 보시면 건너뛸 거니까 오도 부분을 넣겠습니다. 오도. 역시 이게 상수인데 이것도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ascending, descending, none 뭐 이런 게 있습니다. Excel, descending. 이렇게 하시면 역순으로 정렬을 하라는 의미가 되고 이제 이것을 최종적으로 적용해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 또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필터가 됐다는 마크가 있고 역순으로 정리가 됐죠. 이렇게 하면 기본 정렬 같은 맥락으로 거래 금액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 열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그 필터는 지워지고 거래 금액으로 정렬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로 날짜로 두시고 이번에는 순방향으로 어센딩 방향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1일부터 정렬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시면 그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해주는 그 API 이 모든 것을 이상 없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코드를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면 먼저 프로젝트 생성을 할 때 그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그 인증키 부분을 담아둘 별도의 그 모듈을 생성을 하시고요. 그 모듈에서 두 가지 그 루트의 글로벌 변수로 키 부분을 담아두시고 해당 키 번호를 정확히 넣어주시고 최종 엔드포인트에 접근할 그 URL이 기니까 긴 그 URL을 이러한 포맷으로 멀티라인으로 구성을 하는데 그 형식은 이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먼저 변수를 선언을 하고 순서대로 잘라야 될 부분대로 이렇게 잘라 놓으시고
URL은 URL and 기호 넣으시고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으로 계속 연결해 주시면 첫 변수는 물음표, 그 다음부터는 파라미터 변수는 and 기호를 꼭 넣어 주시는 거 잊지 말으시고요. 이 포맷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져올 그 월 단위로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전체를 가져오는 기능은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 정보는 총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주소지가 모아져 있는 것은 이 사이트, 이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각각의 지역 코드를 아실 수가 있어요. 네, 오늘도 그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보다 그 연결되어서 유익한 강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